안녕하세요, 건물의 신입니다. 네, 대표님 요즘에 삼성엠토 창업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 저한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시기에 해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 조금 되거든요. 괜히 창업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삼성엠토 하기 전에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조금 추려왔거든요. 이런 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. 그래서 제가 오늘은 33M2 시작 전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될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나는 왜 33M2를 창업하려 하는가?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단순히 좀 유행이니까 돈 번다니까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. 월세 수익을 위한 건지 장기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건지 단기 수익이 목적인 건지를 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중간에 좀 흔들림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초기 투자 비용 많이 고민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니까 내부 꾸미는 비용은 중고나 당근으로 한다고 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꾸밀 수가 있거든요. 방 하나 정도랑 옵션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. 그래서 물건 매입 비용부터 인테리어, 집기류, 운영 자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세팅하냐에 따라서 비용은 좀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요. 생각보다 좀 많이 들 수도 있죠. 그래서 자기 자본, 대출 여부, 초기 운영비까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게 필수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내가 3천만 원으로 한다, 2천만 원으로 한다, 1천만 원으로 한다. 제일 작게 제 수강생분들 중에 하신 분들 중에 700만 원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보증금 500만 원, 그 다음에 꾸미는 비용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지고 700만 원 정도 전후로 이렇게 오픈하신 분도 있죠. 부동산 부피까지 포함한 가격으로. 비싸게 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꾸미는데 좀 더 새 걸로 해가지고 더 들어가신 분도 있고,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게 돈이 되니까 한 번 하시는 분들은 4개, 5개, 어떤 분은 7개까지 그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운영은 내가 직접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있는데 이 위탁의 개념이 내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10개 이렇게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아니면 주인이랑 협의해가지고 가족 중에 아니면 위탁사랑 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과 경험이 없다면 위탁이 좀 나을 수도 있고,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좀 돈이 많이 남아야 되니까요. 운영 구조는 좀 이해하고 내가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거나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익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? 단순히 좀 월세 수입이 아니라 숙박 수입, 공실률, 시즌별 수익 차이, 운영비 지출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숫자로 이해하고 있어야 진짜 창업 준비가 좀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.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, 내가 이걸 지방에 할 것인지, 수도권에 할 것인지, 내 집 근처에 할 것인지, 아니면 돈 되는 지역에 할 것인지, 그런 걸 정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유동인구, 주변 상권, 경쟁 숙소, 계절별 수요 변화, 좀 데이터 이런 것도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하든 데이터를 보고 판단 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. 진짜 리얼 현실 조언이네요. 온라인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. 네, 제가 직접 매입부터 운영, 수익화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. 저는 그 숙박업이든 33M2든 에어비앤비든 저도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그런 팁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. 그리고 대리운영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운영, 대리운영 이런 게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또 구글 폼 제 설명란에 보시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에어비앤비 관련 위탁운영 이런 거는 좀 더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숙박업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또 나머지 질문 5가지 더 있는 거 제가 계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실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?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숙박업이랑 임대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실 리스크가 큽니다. 제가 운영하는 숙박업 같은 경우도 오늘이 지나버리면은 이게 날아가는 돈이잖아요. 그래서 하루하루 저는 만실 채우기 위해서 제가 위탁 운영을 5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제 숙소든 운영하는 숙소든 수강생들 숙소든 최대한 만실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이건 팔 수 없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만실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비수기는 수입이 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저렴한 월세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높은 예약률이 되는 그런 지역 이런 게 좀 많이 선호합니다.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손을 쓸 수 있는지,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내 손을 거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테리어 감각, 온라인 대응 능력, 후기 관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예전에는 어느 위치든 오픈만 해놓으면 꽉꽉 차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스타일링이 돼야 돼요. 기본 스타일링이 되고 예쁘게 좀 꾸며져야
그래야 좀 예약이 좀 잘 찹니다. 물론 에어비앤비는 좀 더 예약이 차기 쉽지만 33M2 같은 경우는 경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꾸미고 스타일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청소를 맡기실 때에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확실해야 하시는 분도 편하고 결과도 훨씬 좋습니다. 내가 직접 청소를 할지 아니면 당근 알바를 통해서 할지 청소를 위탁을 맡길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 전체적인 내 그 공간에 대한 청소는 다 할 줄 알고 그 시스템을 다 봐야 됩니다. 운영 매뉴얼과 수익 모델을 문서화해 받는가 이 부분 돈을 번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분기별 목표는 뭔지 이걸 좀 정리해봐야 진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큰 수익을 원할수록 감으로 하면 안 되고 꼼꼼할수록 리스크가 좀 줄어듭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시간 관리와 본업과의 균형이 가능한가? 운영 방식은 수정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사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반자동화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. 특히 고객 응대나 긴급 상황 대응은 시간과 심적 에너지를 잡아먹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본업이 있다면 시간 배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. 33M2는 그나마 시간을 많이 안 써도 되죠. 일주일에 10분, 한 개만 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분, 일주일에 몇 분만 써도 이 고객이 일주일 있을지 한 달, 어떤 경우 2개월, 6개월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많이 작긴 해도 초반에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. 정말 이 타이밍에 해야 하는가? 이게 좀 핵심 질문이죠. 지금이 적기가 맞는지 꼭 점검해야 됩니다. 급하게 시작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. 시장 상황, 개인 사정, 투자 타이밍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해도 무리가 없겠다 판단이 설 때 시작하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물론 걱정이 너무 많다면 시기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으니 너무 완벽한 시기를 노리려고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좀 중요하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자본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먼저 좀 도전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만약에 보증금 500이고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500만 원에 이게 꾸미는데 200에서 700이 들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마이너스 났을 때를 계산하고 플러스 났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크다면은 저는 도전을 좀 추천해 본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알려주신 10가지만 확인해도 그 33M2 창업을 할지 말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작 전에 체크해야 될 셀프 점검표 같달까요? 제가 오늘 그 준비한 10가지 질문들만 좀 제대로 답해도 실패 확률은 확실히 줄어듭니다. 이거는 좀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점검과 꼼꼼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.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. 네.